MBTI에 대해서 하나 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외향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사람들 좋아하고 막 I는 사람들 안 좋아하고 약간 이런 외향적, 내향적은 절대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외부로부터 나의 에너지를 얻느냐, 어, 아니면 내부로부터 나의 에너지를 얻느냐 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해봤을 때 E와 I의 차이는 E는 외부로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얻는 방향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래서 헥사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제 헥사코 테스트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MBTI 테스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더 세분화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저를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에너지는 내부로부터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제 제가 심리학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심리학 박사님들께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E랑 I가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지는 거고, 절대 바뀌지 않는 포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외부적으로 저를 드러내지만, 에너지는 외부로 얻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일단 많을수록 기가 빨리고, 사람과 오래 있을수록 기가 빨리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외부로 저를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I 쪽에 가까운 E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헥스코 테스트를 해보면 나오는 게 이제 헥스코 테스트에서 큰 분야로 extroversion 외향성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4.9가 나와요. 4.9가 50% 아래거든요. 50% 아래란 말은 I 쪽이라 거의 I 쪽이란 말이죠. 4.9이면 그럼 저는 외향성이 I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social self-esteem, 그러니까 사회적 자존감 그리고 self boldness라는 사회적 대담성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6.71%로 90%가 넘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90%가 넘고 그리고 사교성과 생동감이 10%대예요. 2.98, 2.98이거든요. 2.98, 3.99 이렇거든요. 10% 조금 넘어요. 그러면 사교성이랑 생동감은 떨어지는데 사회성, 자존감이랑 대담성이 90%가 넘어서 이걸 평균을 쳐버리니까 50% 근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TI 테스트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50% 근처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50% 근처인 4.9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을 쳐버리니까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네?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이 막 98%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면 되게 안 맞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교적이지 않은데 왜 내가 이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표들을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MBTI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지표들을 세부적인 지표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정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또는 한 지표의 성향만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문항들을 봤을 때 그 MBTI 테스트 무료로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유료, 무료를 다 해봤는데 무료로 나와 있는 테스트의 지표들은 좀 한
가지 지표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나의 MBTI를 알고 싶다면 저는 유료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문항이 훨씬 많아요. 문항이 훨씬 많고 별로 안 비싸요. 어, 저는 제 돈 주고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헥사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T, N이랑 S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뭐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T랑 F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T는 결과 중심이고 F는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T가 사고형이고 thinking의 줄임말이고 F가 feeling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T는 약간 감정이 없고 논리적이고 F는 감정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T는 결과 중심적, F는 과정 중심적이다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장을 봤을 때도 그 문장의 마지막 말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그럼 결과는 화분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T가 진짜 높은데 나 화분 사서 우울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울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화분을 샀는데 왜 우울해? 뭐 화분이 어떻게 어땠길래 우울했어? 그러니까 화분의 어떤 점이 너를 우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 중심의 결과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감정이 없다에만 포커싱을 맞추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들도 슬픈 영화 보고 울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울만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우는 거고, 약간 F들은 감정적으로 울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약간 T들은 그 영화가 그 흐름상으로 약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울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뭔가 흐름이 없어. 근데 갑자기 울어. 그러면 눈물이 안 나는 거죠. 근데 F들은 그 우는 그 상황 자체에 공감이 돼서 약간 우는 거죠. 좀 그냥 이게 논리적이다, 감정적이다, 약간 감정이 있다, 없다, 약간 이런 단순하게 생각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J랑 P가 있죠. J랑 P는 요즘 다시 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적이다, 아니면 무계획적이다, 이런 거보다 통제형이다, 통제형이지 않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그것들이 그 틀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저희들은 나 계획 별로 안 지키는데, 잘 안 세우는데, 약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제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약간 계획을 별로 안 세워도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아니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뭔가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뭔가 그런 편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P들은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예상치 못한 상황? 약간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